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지난 24일 광주를 통과했지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선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자율개선 대학에 탈락해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광주시가 자동차 공장을 짓기 위해 이달 안에 현대자동차와 투자 협약을 맺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건립하는 민주인권 기념파크에 역사 체험 공간과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를 앞두고 예술가와 시민들이 협업을 통해 만장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지난 24일 자정쯤 광주를 통과했지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광주는 이번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가로수 쓰러짐 사고와 간판 추락이 각각 16건, 도로 침수 1건, 정전 8건 등 61건의 피해 상황이 접수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특히 동구와 북구에서도 모두 7건의 주택 정전 사고만 접수됐으며 이후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당초 쏠릭은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전남 해남에 상륙하면서 광주 전남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륙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세력이 약화돼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조선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자율개선 대학에 탈락해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따르면 조선대는 역량 강화대학으로 분류돼 학생 정원의 10% 감축을 권고받았습니다. 올해 조선대 신입생 정원이 4,300명인 점을 감안하면 430명을 줄여야 하며 신입생 모집은 물론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전망됩니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우려했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은 변함없이 지원되며 특수목적 사업과 관련된 정부 재정 지원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조선대 김하림 부총장과 김응중 기획조정실장 등 보직교수 11명은 일괄 사퇴서를 제출했고 강동환 총장도 사과문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자신의 거취를 대학자치협의회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 신청을 검토한 뒤 이달 말쯤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자동차 공장을 짓기 위해 이달 안에 현대자동차와 투자 협약을 맺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완성차 공장 유치 투자 협상에 대한 합의를 이번 달 중으로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노사 민정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시장은 이어 한국노총의 요구대로 협상단의 노동계를 참여시켜 임금 수준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달 안에는 현대차와 투자 협약을 매듭 지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시기를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에 대한 공론화 예산이 시의회에서 대폭 삭감됐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3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벌여 시민소통기획관실이 제출한 시민참여형 조사용역비 3억 8천만 원 가운데 68%인 2억 6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용역비에는 여론조사와 수기과정 진행비 등이 포함됐지만 시의원들이 예산 편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29일 예산결산위원회와 31일 본회의를 거쳐 추경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건립하는 민주인권 기념파크의 사업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광주시는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 추진협의회 회의를 열어 5.18 사적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역사체험 공간과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옛 교도소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오는 2024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주 비엔날레를 2주 앞두고 망자를 예도하거나 저항의 상징으로 사용하던 만장을 예술가와 시민의 협업을 통해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보는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시민 협력 프로젝트인 만장 워크숍을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해 작가 6명과 시민들이 토론 후 결정한 내용을 100여 개의 만장천에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 결과물은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 앞 광장의 구조물에 오는 9월 7일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상상된 경계들을 주제로 다음 달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등에서 열립니다. 지역의 주요 뉴스를 분석해봅니다.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공항인데요. 네. 광주공항의 이 민간공항 부문이 무안공항으로 이전된다는 소식,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좀 되게 큰 관심을 끌었던 뉴스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20일이었죠. 전라남 도청에서 광주와 전남 민선 7기 첫 상생협의회가 열렸는데요. 네네. 이 자리에서 광주 민간공항 부문을 무안공항으로 오는 2021년까지 통합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무안공항과 그 광주공항의 통합설은 여러 번이 많이 나왔는데 네. 구체적으로 2021년까지 이렇게 특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최근에 무안공항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광주공항의 민간 부문이 통합되면 이 무안공항의 활성화는 당연시된 일이겠죠? 네, 그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안공항의 7월까지의 이용객을 보면은요, 약 29만 3천여 명, 30만 명 정도가 육박을 했는데요. 네네. 이는 1년 전에 비해서 82%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물론 운항 편수도 2천여 대를 넘었거든요. 이는 약 800여 대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물론 광주공항의 지난해 이용객 수치가 물론 제주도의 쏠림 현상이 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무안공항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이제 광주공항의 민간 부분이 통합이 되면 네. 무안공항의 활성화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공항은 특히 쏠림 현상이 강하거든요. 네. 인천공항의 이용객들이 90%가 몰리듯이 그런 쏠림 현상이 강한데 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무안공항의 높은 탑승률로 해서 국제 노선이 막 추가가 될 경우로 알려지면은 네. 무안공항은 그야말로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해서 확실한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합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은 없을까요? 네, 아주 큰 현안은 제가 보기에는 큰 현안은 없는데요. 네. 다만 세부적으로 좀 조율해야 될 현안들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당장 이제 광주시와 전라남도 또 무안군이 합해서 빠른 실무협의회를 이제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여기에서 이제 통합 일정이랄지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 합의안을 만들면 이 합의안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사실 이 공항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은 국토교통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여기에서 공항 중장기 계획에 반영토록 그렇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에서 준비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광주 민간공항 부분이 이전을 하게 되면 광주공항의 승객들이 그쪽으로 가야 할 그 교통수단이랄지 또 그쪽에서 아직은 주차난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만 네. 많은 승객들이 몰릴 것으로 대비한 주차장 공간의 확보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추가 노선, 이런 노선의 다양화 이런 노력들이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또 여기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문제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물론이고 또 이 군공항도 이전해야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텐데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광주공항의 최종적인 이제 새로운 그 산업단지, 새로운 첨단 시티로 재개발되기 위해서는 군공항이 이전해야 되는데요. 네. 군공항 이전은 사실 2013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그 민간공항은 2021년까지 이렇게 특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군공항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시기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 진행 상태를 보면은 이제 작전성 검토를 거쳐서 예비 후보지를 이제 선정하는 그런 그런 단계인데요. 네네. 예비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바로 이제 이전 후보지로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좀 주목이 될 만한 것이 그동안 사실 전남 지역에서도 군공항은 잘 안 받겠다. 네.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이번에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가 군공항 이전 후보지의 자치단체장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네. 조기에 문제를 하겠다 이렇게 좀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군공항 문제도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군공항이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약 6천여 명 정도가 종사자들이 기거할 단지가 새로운 주거단지가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약 4,500 정도가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네. 따라서 상생 차원에서 군공항 이전도 예전과 달리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광주공항의 민간공항 이전 통합을 광주전남 상생협의회가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전남 상생협의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앞으로 어떻게 좀 역할을 키워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대부분의 자치단체, 특히 광주시와 전라남도처럼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명칭은 좀 다릅니다만 상생협의회 등이 있는데요. 이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쓰레기 매립장이랄지 화장장 건립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데 네. 광주 전남 지역만 하더라도 당장 한전공대의 입지 선정이랄지 또 조금 전에 논의했던 군공항 이전 문제랄지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심이 바로 광주 전남 상생협의회입니다. 이 상생협의회는 사실 2014년에 출범을 했는데요. 그동안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민선 7기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나름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매우 기대가 큰데요. 이번에 이제 민간공항 이전이라는 첫 결실을 이제 내놓은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역량을 협착을 해서 단체장이나 공무원, 시도민들이 이해와 상생 마인드가 결합이 된다면 좀 더 큰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북구 신안동 하면 기아 챔피언스 필드 인근의 오래된 주택가 그리고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많은 곳이란 생각이 드는데 북구가 이 신안동에 대한 경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신안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좀 집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러한 노후된 그런 이미지 신안동을 마치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는 프로방스처럼 네. 아기자기한 골목 명소를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북구의 경관 디자인 프로젝트가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의 프로방스 국장님은 가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아직 안 가봤거든요. 저도 잘 안 가봤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프랑스의 프로방스를 신안동의 모티브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는 프로방스는 관광객 측면에서, 관광 산업 측면에서 보면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네. 이 자연 환경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오밀조밀하면서도 아름다운 이런 경관을 만드는 마을이었는데요. 네. 명칭에서도 좀 친근감이 있어서 그러는지 상당히 프로방스란 말을 많이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 광주 인근 담양에만 가도 프로방스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게 있고 사실 거기에도 이 프랑스의 프로방스의 모델로 해서 마을을 좀 꾸몄거든요. 네. 관광객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보겠다 이런 차원이었고 또 프로방스는 아니지만 경남 통영에 가면은 사실 동피랑 마을이라는 곳이 네네. 있습니다. 저도 네. 몇 번 다녀왔는데요. 네. 이곳에도 가보면은 기존의 마을을 잘 꾸며서 전국적인 명소를 잡았는데요. 광주 북구 신안동도 이런 맥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동피랑 마을 역시 저도 사진과 영상으로 많이 봤었는데 굉장히 그 골목골목을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러면 이 신안동의 프로방스 조성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될 예정인가요? 네, 아마 다른 동피랑 마을이나 이렇게 비슷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신안동 그 마을이 사실 골목길도 좀 좁고 또 노후된 주택들이 많거든요. 네. 또 중간중간에 텃밭과 유유지가 그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노후된 집들이 많다 보니까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비어있는 집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길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북구청에서 약 8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담장을 이제 좀 밝은 파스텔
파스텔 톤으로 좀 바꾸고 네. 입체적인 벽화와도 꽃길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네. 여기에 또 이국적인 이미지 조형 장식물이나 또 포토존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겠다 하는 게 계획입니다. 네, 사실 수년 전부터 오래된 골목길과 또 도심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들을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들 진행을 해왔었는데 전국적인 명소가 된 곳도 있는 반면에 또 예산만 투입이 되고 흐지부지 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도심 공동화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심화되는 그런 마을이 많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마을을 가꾸려는 노력들도 병행해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북구도 비록 북구청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지만 자치위원회 즉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직접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요.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또 방향도 맞다고 봅니다. 네. 다만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인지 아니면 이곳을 대대적인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육성할 것인지는 아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광지로 육성을 할 경우에 무슨 중요한 것이 차별화가 필요하겠죠. 네. 이제 다른 비슷한 마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차별화가 필요하고 또 역설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면은 지역의 활력은 되지만 또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네.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되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본의 아닌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대규모 관광지 조성보다는 현재 주민들이 살고 싶은 마을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는 그렇게 네.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안동의 프로방스 조성 사업도 이 같은 점들을 유의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산둥반도의 새로운 거점 도시로 떠오르는 이엔타이시가 한국 기업들의 진출과 상생 발전 교류를 위한 다양한 접촉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광고 PR 실학교와 공동으로 한중 국제 포럼을 개최해 한국 기업들의 이엔타이시 투자와 진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조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산둥반도 북단에 위치해 있는 이엔타이시. 최근 새로운 경제산업과 창업 특구 도시로 탈바꿈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과 투자를 위해 적극적인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이엔타이 하이테크 산업개발특구 테크놀리지 창업지원센터가 한국 광고 PR 실학회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브랜드 전략이라는 한중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적극적인 한국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국제 포럼에는 국내 광고계 전문가와 교수, 그리고 언론계 대표 등이 초청돼 이엔타이와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방향 및 전략 논의, 그리고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이엔타이시가 제공하는 혜택과 지원 등이 소개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직 연태시는 무한한 잠재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이제 브랜드화가 덜 돼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연태시가 브랜드화가 잘 돼 있다면 또는 연태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연태시의 기업들이 브랜드화를 하는데 특히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구축을 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담당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앞으로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실제 연태라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향후에는 좀 그 성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성장하는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연태시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만 하더라도 1,000억대 이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한 2,000여 개 정도 지금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다면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연태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이엔타이시 고신구에는 7만 5천 명이 상주하는 48.8평방킬로미터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가 조성돼 있으며 최근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국가급 하이테크 산업개발국 비준을 획득하고 중국 최초 러시아 하이테크 산업화 협력 시범기지로도 지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이엔타이 하이테크 산업개발특구는 중국 국내는 물론
국제 신흥경제개발 거점 도시 옌타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대표 산업개발 특구로도 자리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민규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다음 달 7일까지 2019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를 접수받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재학생들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학교에서 접수하고, 검정고시 등 기타 학력 인정자의 경우에는 시교육청 별관 1층에 마련된 접수처를 이용하면 됩니다. 올해 수능시험은 11월 15일에 실시되며 성적 통지일은 12월 5일입니다. 북구가 말바우 시장의 시설 개선과 디자인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북구는 말바우 시장 내 상점 위치를 찾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총 사업비 2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오는 11월까지 안전하고 찾기 쉬운 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 내에 안내판과 LED 감성 조명, 햇빛 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미디어 보드를 설치해 쇼핑 정보와 시장 소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추억의 충장축제가 오는 10월 5일 개막해 닷새 동안 충장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축제는 추억, 세대 공감을 주제로 각종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동구는 이번 축제 기간 동안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일원에서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는 점을 감안해 먹거리 부스를 최소화해 운영하는 대신 관람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비운박물관이 민족적 정서와 지혜를 체험해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운박물관이 23일부터 진행하는 계절에 따라 부르는 우리 소리는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망 교육 프로그램에 선정돼 전래동요와 민요를 통해 계절에 따른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밖에도 비운박물관 소장품들을 보물찾기처럼 활동지를 통해 찾아보고 전시를 관람한 느낀 점을 부채에 그려보거나 시를 쓰는 창작 체험 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